듣보들과 함께 영화를 통해 교양을 넓힙니다. 듣고 보는 듣보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액션! Let's go!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진행을 맡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우정입니다. 네, 저는 가지언니입니다. 네, 저는 시에나입니다. 네, 지난 방송에 갑자기 나타났죠? 네. 깜짝 등장. 네. 좋았습니다. 중간에 합류하기. 제가 그걸 저의 뭐랄까 개인기예요. 아, 정말요? 네.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맞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해볼 영화는 Who Are You?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선택해서 깜짝 놀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죠? 네. 생각도 못했던 포인트? 그리고 굉장히 옛날 영화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뭔가 되게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뭔가 되게 희미했던 이런 영화였어가지고 이걸 한다고? 맞아요. 저도 약간 뜬금없다고 생각했는데 조승우 이나연 주연의 2002년 로맨스 영화 이거요. 제가 왜 이렇게 뜬금없는 영화를 설정을 했냐면 너무 궁금했어. 네. 정말 어이없는 이유지만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지역으로 출장을 좀 갔다 왔는데 지역의 숙소에서 머무르다가 이제 또 숙소에 가면 TV를 틀어야죠. 그래서 TV를 네. 보다가 무료 영화로 후아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봐볼까? 하고 별 생각 없이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그때 해서 사실은 원래 이제 지금 겨울이니까 겨울 영화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딱 좋은 느낌이 들었을 때 해야 될 것 같아서 후아유를 오늘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방송 들으면서 다시 보시면서 2000년대의 향수에 젖어보시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유튜브에서도 무료로 볼 수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요. 유튜브에 무료 영화 공개해가지고 후아유가 있어요. 정말 향수 강하게 느낄 수 있던 영화였어요. 그만큼 정말 옛날. 맞아. 이전에 본 적은 없었던 거예요? 저 처음 봤어요. 저도 포스터가 근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처음 본데 영화는. 네. 근데 생각해보면 두 배우 다 너무 지금 큰 배우라고 해야 될까? 그쵸. 대배우인데 그쵸. 그거에 비해서 많이 알려진 영화는 아닌 것 같다? 맞아요. 네, 저도 제목만 알았고. 네, 그럼 질문을 던져보려고 하는데 후아유라는 영화는 사실 채팅 게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채팅 게임이라는 말도 좀 어색한데 채팅. 네, 채팅 게임이라는 어떤 주 소재로 어떤 게임을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게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두 분은 나의 애착 게임이라고 해야 될지 즐겨하는 게임이 있는지 혹은 없다면 어린 시절 즐겨했던 게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에나 언니부터. 저는 사실 할 말이 좀 많은 사람인데 궁금해. 게임 회사 출신이거든요. 전혀 몰랐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게임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뭐 고전 게임, 뭐 슈퍼마리오, 소니 이런 거 다 좋아하는 편이고 왜 게임을 언제부터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세자매여서 이제 어머니가 저희가 맨날 귀찮게 하니까 귀찮아서 어느 날 그 슈퍼백이라는 TV에 연결하면 게임이 한 100개 들어있는 게임기를 사주셨어요. 근데 그때 언니랑 동생이랑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저랑 아빠랑 둘이 그거를 맨날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게임을 좋아했고 또 생각해보면 성향 자체가 게임을 좋아했던 것 같은 게 막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는데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부터 예배 시간에 맨날 친구랑 오락실 가서 오락하다가 그 전도사님한테 잡혀서 들어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좋아했는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좀 잊고 살았다가 좋아하는 게임 말하랬는데 갑자기 게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네. 그러다가 또 20살 때 돼서 이제 좀 하드한 리니지 2라는 게임에 굉장히 빠졌어요. 네. 그래서 그 게임도 열심히 하고 근데 또 아케이드 게임류 막 옛날에 크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좋아하고 사실 게임은 종류를 안 가리는 것 같아요.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도 굉장히 좋아하고 진짜 종류를 안 가린다. 프린세스 메이커 이런 것도 좋아하고 프린세스 메이커 재밌었지. 그쵸. 그래서 게임은 근데 안 좋아하는 거 그 총 쏘고 서든어택 뭐 이런 거 전략 짜는 거 머리 쓰는 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걸 좋아하지. 그래서 웬만한 건 가리지 않았다. 많이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요즘에 하는 게임도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한번 하면 너무 빠져드는 걸 알아서 일부러 안 해요. 일부러. 휴대폰에 그냥 간단한 게임들은 많이 이제 했었는데 최근에 좀 집착하면서 했던 게임이 10&10이라는 그 이렇게 똑같은 거 맞춰서 깨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무료 게임인데 3판이 끝이거든요. 근데 이거 혹시 10&10 하시는 분 스포가 될 수 있는데 3번째 판이
정말 미친 듯이 어려워요. 절대로 웬만하면 깰 수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게 깨면 그 다음 판 어떨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집착을 보여서 남편이 이제 너 미쳤냐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거를 결국에 깼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그거 깨면서 10NC 3탄 깨지나요? 이런 거 막 물어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깨고 나더니 끝이더라고요. 그게 끝판이었다. 네, 그게 끝판이었다. 그래서 결제하게 만드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결제가 없고 그냥 거기서 끝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정말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진짜 몇백 번은 한 것 같아요. 그거 깨려고. 이렇게 집착하는 걸 내가 아니까 게임을 쉽사리 접하지 않는다. 네. 네, 가지 언니는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한 번 하면은 날 새고 끝판까지는 뭔가 근데 같이 한번 뭐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남편이 예전에 제가 그러니까 최근에 마지막으로 했던 게임이 좀비 대 플랜트라는 모바일 게임이 있는데 좀비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방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거를 진짜 밤새도록 해서 원은 깼고요. 2가 3까지 나왔는데 3는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다가 일단 관두긴 했는데 일단 뭐 하나 저도 하면은 정말 끝장을 봐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잘 게임을 다가가질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 피폐해져 삶이. 공감해. 네. 그래서 요즘에는 안 하고 있고 예전에 어린 시절엔 아까 시나가 말했던 진짜 프린세스 메이커 걔도 막 여왕을 만들려고 프린세스 만들려고 정말 미친 듯이 했다. 맞아. 캐릭터 몇 개 키우고 한 번도 못 만들었어요. 나도 한 번도 못 만들었고 그리고 후아유 게임이랑 비슷한 게 있었는데 캔디바라는 나 그거 알아. 그게 있었어요. 그거 진짜 재밌었는데. 네. 되게 옛날 거 아니에요? 완전 옛날 거. 그 캔디바라는 게 거기 안에 그 뭔가 연애 매칭 게임 같은 것도 있었어. 네. 그래서 그 안에 다양한 게임이 있었어. 뭐 쿵쿵따 막 비슷하네. 네,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 후아유 게임 떠올리니까는 이 캔디바가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연애 매칭하고 그 게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캔디바였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게임들을 예전에는 했었고 즐겼지만 요즘에는 이제 나의 워라밸을 위해 나의 삶을 위해 하지 않고 있다. 네. 오늘 너무 적절한 분들과 함께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이 영화가 이런 배경을 소재로 했던 게 그때 실제로 유행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임을 선택을 했다고 들었고 저는 일단 루미큐브 광인인데요. 그 유료판 붙어요. 그럴까요? 유료판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왜냐면 무료판으로 하니까 네. 그 하트인가 뭐가 떨어지면 못해요 더 이상. 그래서 저도 진짜 한 번 하면 제대로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막 심할 때는 하루에 1시간씩 맨날 하다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사실은 지금은 아이패드에만 깔아놓고 휴대폰에선 지웠거든요. 그래서 그랬었고 한때 또 미쳐 있었던 게 아이러브 파스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 파스타 만드는 게임. 네, 약간 타이쿤이라고 하나? 붕어빵 타이쿤 같이 옛날에 그런 건데 막 인테리어도 꾸미고 좀 확장된 형태의 게임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루에 그런 게임 특징이 계속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손님도 계속 오고 이거 다 동전 먹어야 되고 네, 계속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시간씩 몇 시간씩 하루에 계속 하다가 이게 내가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한 순간이 있었는데 일단 꿈에도 그 휴대폰 화면의 모습으로 꿈이 나와요. 그거 중독이 뭔지 알죠? 그거 가만히 멍 때리고 있을 때도 나오잖아요. 천장에 투영돼. 내 세계의 구성이 그 화면 속으로 구성이 되고 맞아, 또 맞아. 하나 웃겼던 포인트는 이제 그 인테리어 내 가게 인테리어를 하는데 뭐 이제 배치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근데 그것처럼 내가 어떤 가게에 들어갔는데 소품을 보고 그 게임에 나올 법한 이름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하트 모양 우산꽂이. 저건 하트 모양 우산꽂이다. 약간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날 보면서 이거 중독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만뒀어요. 맞다. 중독이다. 그 정도면. 그리고 어릴 때 했던 거는 퍼피레드. 저는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아마 제 세대 게임일 것 같긴 해요. 그때도 뭐 약간 뭐 섬도 돌보고 우리 마을 돌보고 친구 사귀고 내 참새 돌보고 뭐 이런 거였어서 되게 비슷했던 느낌도 있는데 약간 루틴처럼 매일매일 들어가서 해줬던 기억이 나네요. 네,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고 게임도 성격에 따라서 좋아하는 거 있는 게 그것도 재밌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 네, 제 동생 거지 키우기 게임 하던데요. 거지? 그게 뭐예요? 거지를 어떻게 키우나요? 국어를 해요. 걔가 이제 억만장자가 돼 국어를 해가지고 약간 그런 혹은 그거 있어요. 그거 아세요 혹시? 뭐요? 우울한 다락방인가 해가지고 몰라요. 비 오는 다락방에 우울증 걸린 애가 이렇게
쭈그리고 있어요. 네. 걔를 한번 웃게 하는 게 어머. 게임의 미션이야. 우와. 그래서 바퀴벌레도 지나가면 잡아줘야 되고 막 그냥 빗소리 들으면서 멍하게 그거 보다가 바퀴벌레 집으면 잡아주고 뭐 이렇게 약간 그런 게임인데 목표는 그 사람이 웃는 거래요. 근데 걔가 웃긴 하나요? 웃긴 한데요. 근데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되게 건강하다 게임이. 그러니까 약간 멍 때리기 게임이라고 해서 한동안 유행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모 키우는 것 같이 약간. 그래서 되게 제 동생인데 넌 참 특이한 게임을 하는구나.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성격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게임 만드는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진짜. 나는 그거를 소비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그쵸. 생각하고 만드는 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이 영화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어떤 아날로그적인 향수를 느끼게 하는 영화이기도 한데 그 왓챠평을 저는 영화를 보고 나면 항상 보거든요. 근데 평 중에 아날로그 시대의 디지털 감성인데 아날로그적이다. 이런 평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지금 보면 진짜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렇네. 네. 그래서 이제 두 분도 이제 세기 말 혹은 이 즈음 2000년대 초반이나 이 즈음에 좋아하는 한국 영화가 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혹시 있나요? 가지 언니는? 클래식, 아는 여자, 뭐 늑대의 유혹 이런 것들 좀 생각났는데 그건 좀 2000년대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긴 했는데 예. 그리고 약간 그거 있죠. 뭐지?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라든지 엽기적인 그녀 약간 요런 코드들 그래서 이때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다들 뭐 연기도 잘하고 그런 연예인들이지만 그런 배우들이지만 후아유도 마찬가지로 풋풋하죠. 네, 굉장히 풋풋하고 그리고 그때는 영화 자체가 약간 감성이 연기력보다는 뭔가 매력으로 승부 보는 느낌? 말것 같은 느낌이죠. 네. 그리고 그 말투가 되게 너무 신기해요. 연극톤의 말투. 연극톤의 말투와 뭔가 그 오버스러운 과장된 표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많이 느껴졌고 그리고 그때 그 뭐죠? 영화? 갑자기 그 중경상립 그거에 영향이 있었는지 몰라도 약간 뭔가 화면을 그런 CF적으로 담는 뭔가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았던 느낌?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 있잖아요. 왜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에서도 그렇고 맞아. 이 오늘 본 후아유에서도 약간 영상 자체가 좀 뭐랄까 좀 진짜 CF나 그런 뮤직비디오를 보는 느낌이 드는 듯한 그러니까 뭔가 약간 스토리보다는 분위기로 몰아가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가지 언니가 말했던 그 엽기적인 그녀가 처음에 가장 먼저 생각이 났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 영화 나올 때쯤 엽기적인 그녀도 나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연도가 조금 더 엽기적인 그녀가 빨랐나? 나중에 나중인가? 걸요? 그런가요? 그래서 딱 떠오르는 게 약간 그 이나영 배우의 뭔가 잡지 모델 시절에 튀어나온 듯한 그 비주얼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생각하니까 저도 엽기적인 그녀가 그냥 바로 먼저 떠올랐었고 2001년이네요. 엽기적인 그녀요? 후아유가 2002년, 엽기적인 그녀가 2001년. 엽기적인 그녀가 먼저 나왔구나. 그쵸. 왜냐면 제가 그 엽기적인 그녀 극장에 가서 봤을 때 나이를 생각해 보면은 이 영화보다 빨리 나왔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더라고요. 1년 차이밖에 안 나는군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이나영 배우가 또 나왔던 그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그 영화도 2000년대 영화는 맞나요? 맞아요. 저 그거 사실 아까 보니까 썼는데 눈이 이제 침침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나영 배우가 되게 잡지 모델부터 시작해서 비주얼이 되게 뭔가 그 깔끔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영화도 기억나고 저는 그때 또 미녀는 괴로워 그 영화도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김하중 배우가 나왔던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노래 부르는 가수 역할로 나와가지고 되게 음악도 좋았고 그래서 좀 그런 감성들이 있고 이거는 약간 근데 2000년대 감성까지는 느껴지진 않고 그 한 캐릭터가 그런 거거든요. 전신 성형해가지고 좀 바뀐다라는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데 그것도 좀 기억에 났어요. 그리고 그 가지 언니가 말했던 그러니까 내 여친소도 약간 엽기적인 그녀 후속작처럼 전지현 작품 나왔었는데
좀 그런 작품들을 떠올려 보면은 옛날 영화들은 지금 영화처럼 뭔가 정제되지 않은 듯한 되게 날 것의 감정 상태라는 게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영화 보면서 옛날이 좀 많이 떠오르고 되게 재밌게 잘 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왜 옛날 영화가 그렇게 뮤직비디오처럼 느껴졌냐면 영화 속의 어떤 한 장면에 꼭 그렇게 음악과 함께 뭔가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맞아. 그 엽기적인 그녀도 I believe 하면서 뭐 제 여자친구 뭐 누구는요 막 이러면서 약간 그때 그런 게 좀 유행이었나? 그런 거 약간 이번 영화에서도 조승우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음악과 함께 그래서 옛날 영화 하면 음악도 같이 떠오르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 테마고? 그런 향수. 테마고 맞아요. 근데 이야기 해준 것 중에 사실 미녀는 괴로워는 이즈음의 영화가 아니라고 저도 모르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2006년 영화네요. 맞아요? 그래서 4년 차이밖에 안 나서 뭔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를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약간 필름이나 뭐 이런 것 차이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생각했던 게 8월의 크리스마스를 생각을 더 예전이죠. 예전이네. 1998년이니까. 시문화시니까. 맞아. 근데 딱 그냥 그 영화만큼이나 그 여름의 청량함을 잘 담는 영화가 또 없지 않나 한국 영화가.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클래식이 2003년 영화여서 또 4년 차이고 뭐 그런데 사실 후아유는 되게 미래적인 느낌이 되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그 당시에는 되게 센시이션을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 아까 이야기하다가 생각난 거는 이 당시에도 그 장면들이 그렇게 감상적이고 매력적이라는 걸 알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느끼기에는 그 장면들이 그 필름이나 이런 장면들이 되게 멋들어지게 느껴지잖아요. 그때도 비슷한 느낌이었을까? 아니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까? 그런 게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그러면 이제 영화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줄거리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후아유라는 영화는 이제 2년 동안 준비해온 채팅 게임 후아유의 기획자 형태는 게임의 오픈을 앞두고 테스터들의 반응을 살피던 중에 게임 게시판에서 후아유를 비방하는 아이디 별이의 글을 발견하고 붕괴하게 됩니다. 그녀가 같은 63빌딩 건물의 수족관 다이버라는 사실을 알게 된 형태가 인터뷰를 빙자해서 그녀를 찾아가게 되면서 점차 그녀를 알게 되고 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아이디 별이 인주는 한때 국가대표 수영선수였지만 어떤 수영을 그만두게 된 과거가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수족관에서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형태는 이제 멜로라는 아이디로 인주와 게임 파트너를 맺게 되면서 둘은 이제 온라인과 현실 사이에서 서로를 알게 되고 또 고민을 하게 되고 뭐 사랑도 하게 되고 뭐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가 되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 이름은 조금 낯설더라고요. 최호 감독님인데 낯설어 찾아보니까 영화를 많이 찍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또 그 영화 접속이랑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던데 그런가요? 저는 못 봐가지고. 저도 접속을 못 봤어요. 저는 접속 봤는데 그런 장면들의 분위기라 그래야 되나? 미장센이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뭔가 그 티키타카 거기 아지트에서 만나는 그런 뭔가 빗번진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접속 저도 하도 옛날에 봐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접속에도 약간 수족관 나오면서 좀 그런 식으로 연출해 놓은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용보다는 약간 영상미 쪽이 좀 비슷한 느낌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시기적으로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각본가가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영화를 보고 났으니까 한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혹시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어떤 장면이 또 좋았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에나 언니부터? 네. 저는 일단 그 인주가 63빌딩 수족관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만약에 개봉했을 때 이 영화 그 당시 인기 혹시 많았었나요? 어땠어요? 저는 전혀 몰라요. 인기 저는 좀 많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그 63빌딩 수족관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좀 쉽게 접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 연도를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저도 그때 그 나이 때 내가 63빌딩 수족관 가본 적 있나라는 거 생각해보면은
63빌딩이 약간 상징적인 건물이기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그래서 수족관 안을 그렇게 자세히 볼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당시에는 되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수족관 지금도 있나요? 63빌딩이 없어졌죠? 있나요? 없어졌다고 들었어요. 그쵸. 저도 그렇게 네.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안에서 실제로 사람들 헤엄치는 모습이나 그런 거 보는 게 저는 처음에 이제 좀 좋았고 영화 처음 봤을 때 사실은 화질에 살짝 놀라긴 했다. 흠짓. 흠짓. 화질과 비율에 놀랐다. 맞아. 비율도 맞아. 그래서 흠짓 좀 놀라긴 했는데 보다 보니까 익숙한 그 감성이어가지고 금방 쉽게 영화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또 말투도 너무 재밌는 느낌들이 들었고 저 영화 보면서 막 따라했잖아요. 대사 그 말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수족관이 혹시 네. 아쿠아플라넷 63 이거인가요? 잠깐 지금 찾아봤는데 올해 6월 30일까지 영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 맞아. 그래서 기사가 막 기억이 나. 없어진다. 막 이런 거. 맞아. 저는 그게 아마 지하에 있는 거 맞나? 맞아. 모르겠는- 지하였던 것 같아요. 그 갔을 때 한번 문 닫는다고 그거를 봤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시대가 지나면 이미 문을 닫았으니까 추억의 수족관인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면에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둘이 그 사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재미있었어요. 요즘 영화들은 뭔가 이렇게 되게 다 매끄럽게 어떤 우연의 사건도 막 일어나고 되게 영화에 나올 법한 막 그런 신데렐라 스토리도 많이 나오는데 진짜 치고받고 계속 싸우잖아요. 네. 진짜 그런 게 되게 날 것에 맞아요. 마치 내 친구의 연애를 훔쳐보는 듯한 같이 스트레스를 좀 받는 면도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채팅이 그 당시에 채팅이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영화에서는 이제 채팅 게임으로 그 후아유 런칭하면서 같이 영화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 나이 때 그 시대에서 되게 유행했던 게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채팅이 조금 변질이 많이 돼 있는데 당시에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좀 건전하게 친구 사귀고 막 사람 만나고 그런 이미지의 채팅들이 막 있었거든요. 이름도 생각 안 나는데 뭐 하늘 뭐 스카이 어쩌고인가? 뭐 그런 맞아. 스카이라인 아니었나? 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맞아. 그 무슨 채팅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 친구들이랑 막 채팅으로 막 옆 학교 오빠들 만나고 막 그랬었죠. 기억이 나더라고요. 부끄럽다. 근데 그때는 이제 채팅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지금 10대들이 뭐 인스타로 DM 하는 것처럼 그쵸. 채팅이 오히려 좀 더 건강하게 많이 그렇게 활용이 됐었다 보니까 맞다 나도 저때 채팅 했었잖아 이런 생각들 하면서 너무 재미있게 봤고 그리고 그 두 캐릭터들이 재미있었는데 조승우 캐릭터가 너무 현실에 나올 법한 맞아요. 막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보면서도 같이 스트레스 받고 노래 부를 때 같이 웃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같이 설레기도 했고 그런 감정들을 좀 많이 느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대의 감성을 아예 잊고 살고 있었었거든요. 진짜로.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낯설 만큼 그 당시에 아날로그적인 그런 감정을 완전히 잊었던 것 같은데 이 영화 보면서 되게 추억에 잠기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많이 발굴해 주세요. 네. 가지언니는요? 저는 시에나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 그 당시에는 그래도 건전했다. 채팅 문화가. 그랬다. 저도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느끼긴 했어요. 되게 풋풋해. 이런 맞아. 느낌? 몰라. 요즘에 이제 온라인 상황과 비교가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때는 사람들조차도 순수했구나. 그러니까는 그걸 악용할 생각까지는 그때는 못 갔던 거야. 맞아. 악용하진 않았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와중에도 좀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해야겠다. 이런 것까지는 생각이 아직 안 갔던 거죠. 맞아, 그냥 처음 나오고 하니까 와 이런 게 있어 재밌다라고 하면서 정말 순수하게 그게 지금까지 문화가 잘 이어졌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좀 그리움 아닌 그리움?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둘이 채팅으로 주고받는 그 대화 속에서도 그냥 대리 힐링 받는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별이는 자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왜냐면 실제 만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겐 털어놓지 못하는 것들을 거기다가 이제 이 사람은 나를 만날 수 없다는 그 안전망 속에서 알 수 없다는 속에서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털어놓는 그런 배출고 어떻게 보면 또 상담? 심리 상담? 이런 것도 뭔가 가능했던 그런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립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감정 감추기에 되게 급급하는데 오히려 네. 솔직한 점들. 네, 그러니까 요즘엔 사실 온라인 상에서도 그렇게 그 솔직하지 못한 게 더 크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특히나 아까 나왔던 뭐 SNS 대표적인 것 중에서 인스타라든지 거짓이지. 네, 그건 거짓의 삶을 올리잖아요. 물론 여기서도 둘의 직업을 속이거나 뭐 그런 건 있지만 그러니까 나의 지금 솔직함을 밝혀놓고 싶을 때 물론 인스타로도 그런 글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뭐 다양한 요즘에 매체들이 많이 나와서 근데 요즘에 쓰는 글들은 조금 정말 보여주는 느낌이 더 강한 느낌?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나 오늘 힘들었어 뭐 이런 거 쓰더라도 조금 더 뭔가 다듬어지는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대1이 아니라 1대 다수가 본다는 느낌 더 강한 그런 것들도 맞아. 있고 1대1의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뭔가 더 텔레그램 막 이런 게 생각나니까 요즘에는 범죄로 이어지는 거야 그 생각이. 그래서 좀 그런 인식에 나도 좀 썩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들으면서 든 생각이 네. 이게 오히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진짜 하나의 그냥 문화로서 사람들이 즐겼다면 그치. 그게 이제 지금은 점점점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사실 카카오톡이나 뭐 메신저, 그러니까 채팅이 너무 일상화되니까 너무 양지로우니까 그 외의 어떤 채팅 문화 같은 것들이 너무 음지로 가버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조금 맞아요. 들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저는 이 채팅 게임을 사실 얼마나 실제에 기반해서 구현했는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네. 당시에 못 해봤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비슷했을까 궁금하면서 사실 최근에 그 유행했었던 메타버스라고 그쵸. 하나요? 그 개념이랑 똑같아요. 네, 네. 그게 되게 마지막에 그 생각 났는데. 들었어요. 이거 메타버스 아니야? 이러면서. 저는 그게 되게 비슷한 것 같아서 무려 22년 전 영화인데 결국은 또 유행은 돌고 도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근데 그 서울시 메타버스 결국 없앴다고 들었는데 예산만 엄청 낭비하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결국 다 돌고 돕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좋았던 장면들이 사실 이나영 나오는 모든 장면들이 좋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굴들이 클로즈업 되는데 어떻게 마스크가 저러지? 이런 진짜.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나영 배우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 드라마 중에 로맨스는 별책부록이라는 드라마가 비교적 최근에 나왔었어요. 이종석이랑 함께 맞아요. 네. 나왔었는데 얼굴이 그대로인 거예요. 아 맞아. 이나영은 정말 맞아요. 왜 얼굴이 그대로인가 했는데 이제 잡지 모델이었던지는 몰랐어요. 원래 모델 출신. 아 그렇고 어쩐지. 근데 왜 그 당시에는 모델 출신 배우도 지금 공효진도 그렇고 김민희, 신민아 되게 다. 그 당시에 잡지를 주름잡던 세시라든지 맞아 세시 신디더 퍼키 신디더 퍼키 이 언니들 싫다 나이 나오는 거 싫다. 근데 잡지라는 것의 위치성도 지금이랑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때는 나는 오늘의 잡지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오늘의 뭐 패셔니스타 이런 거 찍혀서 모델로 가고 이런 분들 되게 많았잖아요. 남자 중에서도 소지섭이나 강동원 배우도 조인성도 다 그쪽에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예계의 디딤돌? 맞아요, 진짜. 당시에는 뭐 온라인이 이렇게까지 활성화되지가 않았다 보니까 정말 서울이 아닌 곳에 있는 사람들이 막 청소년들이 뭔가 관심 있는 것을 보려면은 연예인들도 많이 나오기도 했으니까 그 잡지를 매월 거의 구독하다시피 샀었어요. 맞아. 그 부록도 또 되게 그때 탐이 나서 부록도 좋았고 그래서 연예인 보려고 그때 사기보다는 이런 막 이나영 뭐 김민희 뭐 그런 잡지 모델들 팬이 더 많아가지고 모델들 보고 싶어가지고 잡지 많이 구입했었고 근데 그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연예인이 된 거죠. 지금은 약간 그 위치를 유튜브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인플루언서. 맞아. 네, 영화의 이제 장면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그 영화에서 되게 재밌는
개념 중에 투명인간 친구라는 개념이 되게 등장을 하잖아요. 맞아. 이제 만나는 것도 전화도 안 되지만 그래서 힘이 되는 친구, 투명인간 친구처럼 온라인에서 또 모르는 사람이랑 이렇게 친구가 되거나 또 관계를 맺어본 경험이 혹시 두 분은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가지 언니부터 있을까요? 저는 없습니다. 왜냐면 없을 수 있어요.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그래서 내가 실제로 만나보지 않은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그래서 뭐 저는 온라인 동호회라든지 이런 거 절대,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했던 그런 캔디바나 이렇게 일회성으로 그냥 잠깐 만나서 같이 게임 파트너가 돼가지고 함께 뭐 한다거나 했는데 그 이상으로 연락을 해서 뭐 친분한 관계를 맺는 것까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정말 중학교 때 옛날에 우리 유행했던 게 사서함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때 사서함 오빠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 이게 뭐야? 사서함 오빠. 전화로 하는 거였어. 그거는 온라인상이 아니라 내 사서함 번호가 있어. 그때는 뭐 휴대전화도 없었고 삐삐 정도 있었나? 그런 시대여서 집 전화 요금이 그래서 엄청 나와가지고 돼지게 혼난 기억이 있는데 그 사서함으로 녹음을 해두면은 서로의 목소리로 이렇게. 근데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조금 더 설렜던 느낌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직접 만나진 않았어. 그때도 왜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예, 약간 직접 만나려니까 또 벌컥 겁이 나더라고요. 왜 뭐 혹시 이상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정말 뭔가 온라인 세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쇄국 정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저는 요즘에 인스타 DM으로도 해서 진짜 사람 만나는 분들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언니들이 그렇게 남자친구 진짜 많이 사귀어요. 네, 그래서 맞아. 나는 너무 신기하다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뭘 믿고 그렇게 만나는 거야? 난 정말 너무 신기하다. 저는 DM 그냥 다 삭제, 보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게 참 신기했고 또 요즘에는 당근마켓 이용해가지고 그 또 친구 뭐 같이 술 먹으실 분 뭐 이런 것도 번개로 동네에 당근마켓이요? 당근은 당신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랑 그게 이제 처음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요즘에는 발달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지금 술 먹고 싶은데 뭐 어디로 모이시면 제가 쏠게요라고 하면은 거기서 모여서 술 먹거나. 그게 광고가 아니에요? 다른 페이지 광고가 아니라 당근 안에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거고 제 아는 강사님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내일 춘천에 가야 되는데 밤을 샌 거예요. 강의를 운전해 주실 분. 어머. 와. 근데 어떤 분이 벤츠를 끌고 와서 남성분이 진짜? 응, 갔다 왔다는 거여서 내가 미쳤구나. 근데 거기서 심지어 잤대 자기는. 그래서 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저로서는 정말 깜짝 놀란. 그래서 요즘엔 그렇게까지 확대를 해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더 열려 있나 싶기도 하고. 일단 근데 저는 진짜 없는데 만약에 관계를 맺는다면 영화 봤던 저희 거기서 사만다처럼 차라리 인공지능 AR이랑은 관계를 맺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뽀영화의 흥손대원군. 네, 완전 그렇습니다. 시에나는요? 네, 저 지금 당근 얘기 듣고 놀래가지고 생각을 잊고 있었어요. 저는 온라인에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가 아니라 채팅은 채팅이지. 그러니까 저는 게임 속 채팅으로 예전에 이렇게 그냥 온라인으로 채팅만 주로 해서 만났던 그런 친구가 아니라 제가 그 RPG 게임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거의 대학생 때 그 남는 시간에 PC방에서 거의 살다시피 막 밤새고 학교 가고 이러는 정도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캐릭터가 만렙이 돼도 거기서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뭐 어디에 큰 몬스터를 잡으러 가면은 혼자 잡으러 가기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임할 때도 이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데 막 프린세스 메이커에서 뭐 이렇게 전직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게임 속에서도 되게 또 앞에서 몸빵해주는 탱커 있고 맞아, 힐러 있고. 근데 저는 주로 진짜 캐릭터도 지금 생각해보면 성격대로 가는 것 같은 게 탱커도 아니고 힐러도 아니고 중간에서 이제 그 보조전사예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당시에 이제 블레이드 댄서라고 중간에서 공격력이 높은 파티 보조 전사를 제가 했었는데 그러려면 이제 몸빵이랑 힐러랑 저랑 3명이 있으면 거의 궁합이 환상의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2명이 필요한데 우연히 게임에서 그 2명을 한번 만나서 파티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몬스터를 잡으러 다녔는데 그 친구들이랑 이제 파티 채팅방에서 채팅을 하잖아요. 근데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게임 내니까 당시엔 게임 내에서 막 말도 좀 막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되게 많이 걸러지거든요. 아, 쎄해, 별로야. 약간 걸러지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진짜 마치 내 친구들이랑 하는 것처럼 너무 편했고 무엇보다 걔들은 제가 접속하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난 너무 신기한 뭐 하는 거야.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뭐 하는 애들인지도 몰라. 성별도 모르고 뭐 하는 애들인지도 모르는데 들어가면 거의 걔네는 항상 있어.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 왔다 이래서 어디 갈 거야 이래서 맨날 걔네랑 거의 1년 넘게 게임 들어가면 막 같이 그거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때 친한 언니랑 같이 게임을 했는데 그 언니가 야, 너 빨리 우리 길드 들어와 이러는데 저는 그 길드를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네랑 맨날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맨날 막 채팅하고 너무 재밌게 게임을 했는데 어느 날 한 명이 뭐 이제 캐릭터가 남성 여성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뭐 여자도 남자 캐릭터 하고 막 그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성별을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여자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파티 채팅창이 아니라 둘이 이제 귓속말을 저한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 얘네들 뭐지? 둘 다 남자인가? 약간 그 캐릭터가 남자긴 했는데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나중에 그들의 이제 연령대를 알고 보니까 한 명은 초딩이었고 그리고 한 명은 고3인가? 그랬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막 애들이 이제 제가 여자라는 것을 대학생 누나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너무 딱 그스럽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그 언니네 그냥 길드 들어가서 걔네랑 이제 연을 끊고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성별과 연령을 모를 때는 너무 재밌게 잘 놀다가 마무리를 했다라는 기억. 근데 길드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네. 언니 길드 나갔어? 아니, 이것 또한 저의 성격적인 부분의 하나인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팬클럽 활동할 때라든지, 지금의 제가 이제 방탄소년단, 예, 아미 언니들 만나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저와 친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게임하다가 길드 방탄방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하던 길드를 하나씩 만나고 다녔대요. 네, 그래서 약간 사람을 수집하듯이 면접 보듯이 그래서 저 사람 만났는데 저 사람 이상해 해서 일단 XX해서 그 만난 4개의 수정구들을 있었고 마지막에 저는 그 게임을 안 하지만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게임상에서 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예전에 그 팬클럽 때도 신화창조 때도 제 친구가 어디 카페에서 어떤 언니를 만나서 그 언니랑 친해졌어요. 그러고 저는 그 친구의 소개를 받았죠. 주로 이런 식이다. 그러니까 나는 확실히 받아서. 그 관계조차도 맞아. 친구가 있어야 만난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만난다. 역시 성격 나오네요. 근데 게임도 하다 보면 진짜 사람들 성격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이랑 오래 했던 게 얘네 성격 괜찮다. 근데 알고 보니까 동생들이었다. 까마득한. 역시. 우정은요? 저는 그때 억셉티드 때 잠깐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그 팬카페에서 만난 덕질 하다가 만난 언니들과 콘서트에서 실제로 만나고 그 언니네 집에 가서 잤어요. 왜냐하면 그때 콘서트를 제가 경주에서 서울로 콘서트를 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뭐 이렇게 약간 1박에 필요한 상황이어서 대구에 있는 그 언니네 집에 가서 자고 뭐 같이 밤새 포토북 WS01 포토북 구경하고 그러고 넘어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용감하다 싶기는 해요. 그때니까 또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같이 카페에서 열심히 이야기했던 주얼리아 언니들 잘 지내시나요? 주얼리아 언니들 잘 보고 지내시죠? 있나요?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근데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난 게 그 DM 주고받는 거 얘기하니까 그 수프와 이데올로기를
만들었던 양영희 감독님이 그 스포와 이데올로기에서 이제 일본인 남편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만나게 된 계기가 DM을 통해서였다고 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지내고 있다가 DM을 하다가 만나게 돼서 이렇게 결혼까지 이어졌다. 그게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그 한국 독립영화 중에 내 언니 전지현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희 논란의 영화였어요. 왜요? 그 띠오가 시즌 2 때 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거 사실 중간까지 보다가 저는 RPG 게임 같은 걸 안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중간에 껐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끝까지 보니까 이게 끝에가 보석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중간에 보다 꺼서 띠오한테 욕을 엄청 먹었던 그걸 꼭 보고 와야지 안 보고 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저희 100회 특집인가에서도 그걸로 잠깐 싸웠어요. 그랬구나. 근데 그 이제 영화에서도 온라인에서 만난 인연들을 계속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생각이 나는 또 그런 일화가 있었군요. 네. 역시 재밌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남. 역시 세국 정책인 나는 그걸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게 저는 그 후아유에서 직업을 속이면서 소개를 하는 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형태는 드러머로 소개를 했던 것 같고 인주는 무슨 조직원 칼잡이 하잖아요. 진짜 웃긴 포인트였는데 만약에 내가 그 게임 후아유에서 이제 그런 식의 소개를 해야 된다면 먼저 나를 드러낼까 아니면 숨길까? 그리고 숨긴다면 나를 어떻게 소개할까? 한번 상상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에나는 어때요? 저는 안 드러낼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이제 너무 자세한 거를 드러내는 그 개인정보를 드러내는 맞아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 하고 생각해 보면은 주변에서도 막 사람들이 막 나 너 다 알아 이런 말을 제가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혀 드러내지 않지만 저는 뭘 소개하고 싶은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왜 항상 저는 되게 평화로운 세상에 살고 싶다. 맨날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평화로운 세상에 살고 싶은 말 많은 작은 참새? 이런 정도? 전혀 귀엽다.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를 귀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미안하지만 큰 나를 참새에 비유했다. 이러면서.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좀 드러내지 않고 숨기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정이는요? 저도 드러내지 않고 싶습니다. 예, 어차피 온라인이고 맞아요. 그러려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니까. 그래서 근데 직업적으로 조금 그들도 보면 영화에서는 직업을 소개를 그러니까 적당히 뻥이 들어간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난 연금술사야. 오, 왜죠?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야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변화를 추구하기도 하고 나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난 연금술사야라고 말할 것 같으면서도 저의 성격에 대해서는 저는 좀 숨기진 못할 것 같아서 만약에 성격에 대해서 소개한다라고 하면은 안녕, 나는 허약하지만 나약하진 않고 하찮지만 만만치 않은 개봉치 멘탈이야. 마음에 드는데? 접수. 네, 그래서 체력은 없지만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뭔가 이런 식으로 성격적인 면은 알듯말듯하게 뭔가 표현을 하고 싶은. 맞아요. 또 온라인에서만 허용되는 그 나를 숨길 수 있는 부분과 그쵸. 드러낼 수 있는 부분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적절하게 이렇게 섞어서. 저는 근데 그 직업 소개를 들으면서 그 최근에 이제 밈이었나요? 그 백수인데 홈 프로텍터로 자신을 소개하는 그게 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재밌게 어떤 내 직업을 좀 바꿔서 되게 많잖아요. 막 그런 거. 소개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만약에 소개를 한다면 저도 숨길 것 같고 인생에서 해본 적 절대 없지만 해보고 싶은 직업 같은 걸로 상상해서 좀 소개를 해볼 것 같기도 해요. 전혀 상관없지만. 그래서 뭘 해볼 수 있을까 하다가 저는 빙수 가게 사장님이 내 직업으로 소개되면 좋겠다. 왜냐? 맛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나 빙수 가게 사장님 진짜 하고 싶었는데. 약간 영화 안경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얼음을 갈고 좋을 것 같아요. 우유 얼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나 갑자기 빙수 먹고 싶다. 그럴까요? 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가볍다면 한없이 가버릴 수 있는 뭐 로맨스 영화일 수도 있지만 후아유라는 제목을 생각을 해봤을 때 되게 무겁게 생각할 수도 있는
주제를 던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를테면 현실과 게임 속 캐릭터는 얼마나 다르지? 뭐 현실의 나를 편집해서 이만큼 드러내면 그건 나인가 아닌가? 뭐 이런 좀 본질적인 고민들이 드는 것 같기도 했고요.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게 마지막에 이제 별이가 멜로를 만나러 갈지 말지 고민하는 장면들도 있고 이 온라인에서의 만남들을 온라인 남겨둘지 현실로 이어갈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태의 고백을 듣고 난 후에 별이가 이제 후반부에서 멜로에게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별이었다면 멜로를 만날까 만나지 않을까 궁금했습니다. 저는 만났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실제 저라면 온라인에서 만나는 친구는 안 사귀지만 내가 별이라면 별이는 이미 온라인상에서 정이 많이 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관계라서 실제로 만나러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저는 한 번 정주면은 못 내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미 뭔가 굉장히 온라인이지만 그만큼 관계를 맺어놨다면 이 사람과 엄청난 그 내적인 친밀감을 되게 많이 쌓아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못 내치고 만나러 갈 것 같고 그의 고백을 받아들일 것 같고. 아, 저는 이거 고민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 어느 정도 온라인에서 이렇게 마음을 털어놨으면 내적 그 친밀감이 다 형성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환상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처음에는 그냥 마음을 터놓는 친구였지만 점점 마음이 가면서 뭔가 이 사람에 대한 외적인 모습도 어느 순간 그려내고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실제로 만났는데 너무나 그게 정반대하거나 그러면은 또 실망감도 클 것 같아서. 맞아. 그래서 저는 만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만나자라는 말을 직접 멜로가 했다면 그게 너무 궁금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결국에는 고민하다가 만났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지금의 나라면은 만약에 진짜 지금의 나한테 이런 친구가 있어서 만나자고 하면은 지금은 안 만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온라인에 나의 천사로 묻어둘 것 같은 지금의 나라면. 이런 방법이 있다. 멀리서 봐. 멀리서? 그래서 확인만 해. 너 흰색 티 입고 나와 이러면서. 진짜 별로다라고 하면 토끼고. 뭐 되게 잘생겼어. 얘 단적으로. 나 왜냐면 사실 나 외모 좀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되게 잘생겼어. 그러면은 만나고 선택해. 본다. 뭘 본다. 좋네 그런 거. 멀리서 지켜본다. 좋다. 저는 만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아까 그 신언니 얘기했던 것처럼 묻어두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약간 저는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게 또 설마 듣고 계시진 않겠지만 교환학생 하다가 덴마크의 어떤 놀이공원을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여행으로. 근데 이제 놀이공원은 혼자 가기가 좀 애매하니까 동행을 구해서 같이 갔는데 그분이랑 말이 너무 잘 통해가지고 근데 놀이기구는 별로 안 타고 대화를 엄청 많이 하고 그때 마침 비도 약간 오는데 우산은 하나밖에 없고 막 이런 거의 뭐 영화 시나리오 한 편 뚝딱 썼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남성이었나요? 네, 남성이었고 근데 한국에 와서 다시 연락을 할 수도 사실 있었는데 뭐 주변에서는 막 연락하라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굳이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연락처도 있었지만 그냥 여행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좋았고 즐거웠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굳이 이어가진 않았어서 저도 만약에 별이었다면 또 그냥 묻어두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쪽에서 상대편에서 만나자라고 적극적으로 했다면 또 나갔을 것 같기도 하고 나 되게 우정이랑 비슷한 경우 있다? 그 스페인 갔을 때 그때 한번 마지막 마드리드에서 너무 계획 아무것도 안 세우고 그냥 한인 민박만 딱 잡아놨어요. 왜냐면 안전할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그때 혼자 갔어서 그냥 혼자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이제 남자 2명이랑 여자 1명이 적극적으로 저한테 같이 다니자고 얘기를 해갖고 같이 다녔었던 적이 있는데 나이도 되게 다들 비슷하고 그 오빠 1명이 그 오빠는 아마 날 모를 거야. 들어도 상관없어. 선생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말 외적인 스타일이 너무 키도 크고 보면 진짜 두근두근 거릴 정도로 너무 설레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다니는데 그냥 눈이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제가 그때 결혼을 앞두고 떠났던 여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어쩔 거야. 난 이미 가서 결혼식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기억이 잠깐 나네요. 오빠 잘 지내요? 그거 있니? 재밌네요. 그러면 또 영화를 보면서 다른 공유하고 싶었던 부분이나 들었던 생각이나 질문 같은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이 영화가 약간 아는 여자 이나영이 나왔던 좀 비슷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아는 여자라는 지점과 후아유라는 그 대목이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을 누군지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남녀 주인공이 좀 바뀐 느낌이긴 하잖아요. 후아유에서는 조승우가 이나영의 정체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이나영을 이제 탐구하면서 알아간다면 아는 여자에서는 반대로 이나영이 스토킹을 하면서 그 장진영이 어떻게 지냈는지부터 쭉 계속 팔로워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랑이 다 서툴다 보니까는 영화 속에 이 후아유 속의 이나영은 자신을 실제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길 어려워하는 사람이잖아요. 온라인상에서는 쉽게 드러내지만 근데 정재영 배우도 어떻게 보면은 영화 속에서 되게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표현을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를 사랑을 주고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죠. 좀 단절된 느낌. 그러니까 저는 인주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청각을 상실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단절이 된 느낌이 이런 거. 그런데 그 조승우가 난 널 다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그 대사 좀 나도 싫기는 했는데 네가 뭔데 약간 이 생각이 들어서 좀 싫긴 했는데 그 알아간다라는 왜냐하면 알아가면서 그 인주라는 친구에게 더 빠져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를 알아가는 게 진짜 사랑이다라는 메시지를 좀 주는 영화인 것 같아서 아는 여자가 되게 떠올라서 어제 잠깐 아는 여자도 좀 짤을 오랜만에 좀 찾아봤어요. 내가 느낀 지점과 비슷한가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영화 보고 후아유라는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저 그 마지막 장면에 둘이 막 싸우고 횡단보도에서 헤어지는데 위에 광고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 후아유가 딱 나오는데 되게 뭔가 이 영화를 한 번에 딱 정리해주는 느낌이 그 부분에서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영화에서는 인주가 자신을 좀 드러내기를 꺼리지만 온라인에서는 자기를 또 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자기의 고민을 다 얘기하고 하는 것처럼 서로 이제 당신은 너는 누구니? 이런 건데, 서로 알아가는 둘의 속도가 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좀 서로를 알아가는 건 중요하고, 속도도 좀 비슷해야 되고, 그 속도의 차이로 인해서 둘이 좀 트러블도 있었고, 그런 거를 되게 재밌게 잘 보여준 것 같아서, 후아유라는 그 제목이 전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그 안전지대라는 서로에 대해서 다 알지만 안전지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게 진짜 사랑이고 그런 게 이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다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아는 여자도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이름을 마지막에 물어봐요. 아는 여자 이름이 뭐예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 질문을 계속 하거든요. 이 정재영이 이나영을 처음엔 그냥 아는 여자 정도만 생각하다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부터 계속 질문해요. 맞아. 좋아하면 호기심이 있고 궁금증이 생기니까. 그래서 알아가는데 이 사람의 그 인주처럼 상처 있는 부분도 알았을 때 안전지대가 되어줄 수 있는 그게 진짜 사랑이다. 그래서 후아유. 너의 후아유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겉모습이 아닌 진짜 너의 나는 널 다 알아. 보듬어 주고 너의 보듬어 줘야 될 부분은 어디니? 그걸 내가 안아줄게가 사랑이지 않나?
아는 여자를 빨리 봐야겠네요. 아는 여자를 안 못 봤구나. 나 본 거 같은데 왜 기억이 안 나지? 그럼 안 본 거겠죠? 아니 나도 어렴풋이 그래서 어제 한번 난 다시 그 유튜브 정리된 거 있잖아요. 그것만 후다닥 봤어. 왜냐면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생각이 나서 말을 했는데 헛소리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기억하는 게 맞나 싶어가지고 아는 여자 꼭 보세요. 네, 조만간 보겠습니다. 네. 저는 영화를 보면서 내내 좀 인상 깊었던 게 뭐 이나영의 얼굴도 좋았지만 조승우의 그 사랑에 빠진 표정이 너무 기억에 많이 남는 거예요. 이제 별이로 계속 만나다가 이제 현실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딱 마주쳤는데 씩 웃는데 그게 거기서 너무 사랑이 느껴져서 아 저걸 보고 눈치를 못 채는 건 별이가 둔해. 너무 둔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요. 한편으로 작은 질문으로 이 게임 그래서 성공했을까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성공한 것 같아. 마지막에 그거 전광판에 쫙 광고 뿌린 게 약간 성공의 암시도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너무 한국인이 안 좋아하는 속도 아닌가요? 너무 많은 대화를 해야 돼. 그래서 성공했길 바라면서. 네. 듣보영화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db.movies db.movie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해보려고 하는 게 사실 저는 로맨스 영화를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뭔가 좋은 영화들도 많긴 하겠지만 로맨스 영화들 특유의 그 특히나 이제 여성 캐릭터나 남성 캐릭터를 되게 고정시켜 놓고 맞아요. 전형적인 방식으로 그리는 게 좀 클리셰가 뻔해. 너무 뻔하죠. 특히 막 유명한 그 뭐 어바웃 타임 뭐 이런 영화들 보면 너무 뻔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 장르 자체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 영화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의 좀 좋아하는 특히 좋아하는 로맨스 영화가 있을지 또 궁금해서 추천 받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는 여자 먼저 추천드리고요. 저는 근데 아는 여자 말고는 한국 영화가 아니에요. 괜찮나요? 괜찮아요. 네, 프로포즈 데이라는 에이미 아담스 나온 영화 있어요. 봤어요. 그거 되게 재밌어요. 네, 그리고 로맨틱 홀리데이 영화도 좋아요. 저는 거기서 케이트 윈슬렛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겪는 상황이라든지 이들의 그런 게 되게 좌충우돌한 느낌이. 예. 그래서 저는 그 두 영화를 세 영화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게 로맨스 영화의 범주에 속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스파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 뭐지? 그 여자 약간 코미디 영화에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인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래서 그분이 나온 영화인데 이제 처음에는 스파이가 아니라 내근직 요원을 하다가 나중에는 현장으로 나가는데 너무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는 영화예요. 근데 로맨스 영화라고까지는 하기가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사랑스러운 코미디 첩보 액션물이기도 한데 되게 재밌어요. 네. 저는 일본 영화인데요. 그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라고 한 1, 2년 전쯤에 개봉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소설 원작 맞는 것 같아요. 네, 소설 원작. 왜냐면 그때 한창 그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그 책을 되게 많이 봤었다고 했던 것 같아서. 이 영화는 그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법한 영화이고 소설 원작인데 이제 영화부터 책까지 취향이 비슷한 두 사람이 함께 우연히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되게 영화적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우연에 기대서 둘이 어떤 이야기를 깊게 나누게 되는 그 장면들이 되게 영화적이면서도 그걸 낭만스럽게만 풀지 않고 되게 현실적으로 풀어버려요. 후반부에서. 특히나 뭐 생업 때문에 이제 일을 직장을 구하게 되면서 점차 취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네필들의 가슴을 울리지 않나. 나는 저렇게 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나는 계속해서 내 취향을 고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영화가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감독이 누군가고 찾아봤더니 저는 잘 모르긴 하는데 그 인기 드라마들을 되게 많이 작업하셨던 분이더라고요. 뭐 중쇠를 찍자,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나기의 휴식 다 엄청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던 작품들이어서 도이노부히로 라는 감독님이 했던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를 추천드립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 영화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안녕.